어, 네, 여러분 사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QL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좀 오늘은 조인이랑 뷰에 대해서 볼 건데 지난번에 SQL은 사실상 우리가 뭐 select from where라고 해서 어떻게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지 그런 거였다면은 거기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운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조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릴레이션들이 있을 때 이 릴레이션에서 우리가 합치는 거죠.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뭔가 가져오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생들 정보가 있고 학생들에 대한 수강 신청 정보가 따로 있다면은 어떤 학생이 뭘 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조인을 해서 만들어야지 우리가 어떤 학생이 뭘 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우리가 웨어절에서 뭔가를 좀 조건을 적음으로써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에 아예 그냥 조인을 하는 형태의 릴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거 관련된 것을 좀 본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인 관련된 오퍼레이션은 릴레이션 받아서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컬티션 프로덕트 우리가 하나하나씩 엮어가지고 큰 거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컬티션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우리 어떤 특정 컨디션 자 같은 변수들을 빼가지고 그 변수가 같은 것들을 하나를 묶어가지고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어트리뷰트 합칠지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조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추럴 조인이랑 이너 조인이랑 아우터 조인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추럴 조인은 뭐 뒤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그냥 합쳐가지고 일상적인 조인이고 그래서 이너 조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인이고 아우터는 한쪽에 있는 열들을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가고 싶을 때 하는 게 아우터 조인.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한번 내추럴 SQL에서 내추럴 조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내추럴 조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 조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조인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테이블과 B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렇게 조인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간에 연관된 어떤 연관된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묶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연관된 어트리뷰트는 보통은 우리가 뭐 외래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면서 하는 조인인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자 A에서 예를 들어서 A에 있는 id라고 하는 이 변수랑 B에 있는 id라고 하는 이 변수 둘에 대해서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조인해서 큰 거를 만들었을 때 id라고 적히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뭔가 중복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럼 보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중복된 것 중에는 하나만 남기는 것이 내추럴 조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합친 다음에 중복된 어트리뷰트는 하나만 남긴다라고 이 부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한번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조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from student takes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스튜던트가 학생 정보고 학생에 대한 정보고 그다음에 takes가 수강 신청에 대한 어떤 아이디가 어떤 걸 신청했는지에 대한 정보잖아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from으로 합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둘의 partition 프로덕트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하나의 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스튜던트 아이디랑 텍스 아이디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인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간단히 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뒤에서 보는 게 내추럴 조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래처럼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튜던트랑 takes랑 아예 그냥 이렇게 조인을 한다고 하면은 알아서 이 둘의 겹치는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조인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중간에 여러분들끼리 좀 대화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조인은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애는 건데 그래서 중간에 뒤에 있는 예시를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시부터 먼저 볼게요. 자, 뒤에 예시를 보면은 자, 스튜던트라는 게 아까처럼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아이디가 있고 학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보면은 이 아이디별로 뭐를 신청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본 다음에 그러면 학생 이름별로 뭐를 신청했는지를 알려면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친 게 얘를 가지고 조인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스튜던트에 있던 그런 어트리뷰트들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takes라고 하는 여기 있던 열인 거죠. 근데 이 둘을 엮은 기준에 우리가 id 이거 기준으로 엮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엮었기 때문에 엮는다고 했을 때 스튜던트는 있지만 얘가 지금 중복이 되겠죠. 원래는 이 아이디가 원래 중복이 됐는데 여기서는 내추럴 조인 했기 때문에 아이디 중에 하나는 없어진,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남겨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조인은 이렇게 중복돼서 중복을 없애자, 합치고 중복 없애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아까처럼 이런 형태로 조인을 쓰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from에서 보통 from 절에 이렇게 적는데 뭐 r이랑 r2랑 또 조인하고 얘랑 또 얘랑 조인하고 얘랑 조인하고 이런 식으로 조인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고 걔를 from에서 바꾸어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산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 예시를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조인을 정말로 많이 쓰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요소가 우리가 지금 조인 보면은 알아서 겹치는 변수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조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학생이랑 학과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takes는 수강 관련된 정보라고 치고, 그렇죠? 아까 수강이 이렇게 있었죠. 수강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코र्스에는 강좌 관련 정보인데 여기에 뭐 강좌가 열리는 학과 정보도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정보들이 이런 형태로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스튜던트별로 어떤 이 코र्스들별로 어떤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한 목록을 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거랑 교원 정보도 있나 보네요. 여기서 교원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인을 한다 쳤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학생이 뭘 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이 학생과 이 수강에 대한 정보를 조인을 해야겠죠. 조인을 한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takes랑 course는 course id끼리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학생이 들은 수업에 대해서 그 수업에 있는 코र्스 정보에서 뭐 교원 정보를 빼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생 아이디가 있고 여기 수강에서 학생 아이디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끼리 조인한 다음에 등등등등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위처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래처럼 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스튜던트랑 테이스랑 그거랑 그 다음에 그거랑 콜스랑 조인한다 칠게요. 내추럴 조인을. 네, 그러면 스튜던트는 아까 뭐가 있냐면 변수가 학생 아이디가 있고 네임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학과까지 있다고 칠게요. 우리가 자, 이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akes에 우리가 학생 학번이랑 학번이랑 그 다음에 과목명 과목 정보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코र्스에는 과목 뭐 수강 번호랑 이거랑 뭐 교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학과 정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 과목이 어디에서 열린 학과인지. 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자, 한번 볼게요. 자, 스튜던트랑 텍스랑 일단 내추럴 조인을 해요. 자, 그럼 뭐로 되겠어? 아이디로 하겠죠. 자연스럽게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합쳐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렇게 커진 형태의 뭔가 하나가 나올 텐데 그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점이 중복이죠. 그럼 아이디는 하나만 나오고 학생 이름이 나오고 학과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과목 정보가 있겠죠. 큰 형태가 뭔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에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또 조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런 얘네들끼리 조인을 한다고 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의도대로라면은 뭐끼리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과목명 이 학수 번호를 가지고 이 둘끼리 얘네들끼리 조인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걸 의도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의도치 않게 이 학과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막 조인을 해보다 보니까 자, 그럼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도치 않은 조인이 여기 얘도 같은 걸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여기에 학과 정보가 있었고 여기 학과 정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도치 않게 뭔가 조인이 돼서 내가 원하던 정보가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양의 정보라든지 이상한 정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는 왜 그 문제가 안 생겼느냐? 위는 두 번째 조인이 아이디로 하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아래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우리가 학생이 같은 학과에서 열리는 것만 알게 되는 뭔가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조인을 이렇게 막 쓰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의도치 않은 조인이 학과로 일어나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당연히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겠죠. 그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자 using이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어떤 걸로 합칠지를 적어주면 된다.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지 얘네끼리 외래키로 연결되어 있는 것끼리 연결하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커리문에 쓰면은 알아서 그냥 똑같은 이름 다 하니까 그러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natural join with using을 써야 되고요. 네, 그래서 using을 통해서 이렇게 조인을 해야 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또 이렇게 using해서 가로 안에다가 뭐 하나를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조인할 때 관계대소에서 오른쪽 안에 조그맣게 어떤 수식의 형태로 어떤 뭐 뭐뭐점 id는 뭐뭐점 id 이렇게 적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수식의 형태로 이 조인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는 바로 다음 것처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on
이라고 적은 다음에 on 뒤에다가 이렇게 어떤 것들끼리 합치는지를 명시를 해주면은 제대로 합쳐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n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on은 사실은 where를 쓰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발표에서 student takes on student ID takes ID가 where에 이렇게 쓰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돼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써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조인 살펴봤고 뒤에 건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기본 조인이고 그다음에 중복을 없애는 거는 내추럴 조인이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조인은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우터 조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조인을 하면은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정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매칭되는 부분만 이렇게 따로 빼서 하기 때문에 뭐 없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대충 예시인데 예를 들어 학생이랑 예를 들어서 교과목이랑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매칭을 해서 조인한 큰 걸 만든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인을 한다고 쳤을 때 조인한다고 학생이랑 과목이랑 조인한다고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그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을 안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아무도 신청 안 한 과목도 얘도 정보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여기 위에 것도 정보가 없어지고요. 근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상관없이 과목에 아무도 신청 안 하더라도 과목 정보는 넣고 싶은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게 아우터 조인, 외부 조인이라고 한국말로는 외부 조인.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 조인을 통해서 뭔가 이런 형태로 된다. 외부 조인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는 남기는 정보들을 남기는 형태를 가져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조인 한 다음에 adds tuples from the one relation that does not match. 그래서 투플에 대한 매치가 없는 것도 우리가 조인의 결과물에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를 한다면은 정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없는 거는 그냥 쿨하게 그냥 열 값을 우리는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우터 조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우터 조인에도 세 가지 레프트, 라이트, 풀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코र्스, 수강, 과목. 우리가 과목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prerequisite이라고 해서 선수 과목, 선수 과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교과목별로 어떤 선수 과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정보를 좀 정리해서 뭔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걸 한다고 한번 적을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र्스 아이디, 이 코र्스 아이디를 이 기준으로 우리가 조인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 봐야 되는 게 뭐 바이오 301 조인하면은 아래에 있는 바이오 301과 조인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CS190이라고 하는 것은 CS190은 프리레퀴짓이 CS101이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조인을 한다고 쳤을 때 이 CS315이라고 하는 얘에 대해서 조인을 한다고 하면은 얘는 조인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CS315는
프리레퀴짓 선수 과목이 없기 때문인 거죠. 아래 있는 테이블에. 자,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반면에 또 비슷한 형태로 봤을 때 우리가 이 CS347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CS347은 여기도 조인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위에만 있는 것도 있고 아래만 있는 것도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합칠 때 코urse 인포메이션 없어지거나 프리리퀴짓이 없어지거나 했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선수 과목이 없으면 없다고 표기를 해서라도 모든 과목을 다 표시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명령을 한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ourse natural left outer join prerequisite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left에 대해서 조인하는데 left에 대해서 outer join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left 쪽을 전부 보존을 해라. 이 의미입니다. left 쪽은 전부 보존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원래 있던 녀석들은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prerequisite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이 널 값으로 이 형태,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로 들어간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관계대수로 수식적으로 표기한다면은 원래 조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보우 타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는 보우 타이 왼쪽에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콘센트처럼 약간 열려 있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냥 왼쪽은 보존하자 라고 하는 약간 이러한 의미라고 이 약간 콘센트라고 생긴 이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왼쪽을 보존하는 거고 그럼 라이트는 뭐겠어요? 오른쪽을 보존하는 거겠죠.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 라이트는 오른쪽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처럼 하면 코urse가 전부 다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right out join 하면은 CS347이라고 하는 아까 prerequisite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얘는 prerequisite에만 존재하는 투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rerequisite에만 존재하는 존재하는 투플이 대해서 살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이 널값 이러한 형태로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를 보면은 여기는 오른쪽이 이렇게 열려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띄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라이트 아우터 조인 이 두 가지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거는 풀 아우터 조인인데요. 자, 나는 그냥 상관없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조건 투플을 다 넣는다. 다 넣고 없는 거는 널 값으로 그냥 때우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풀 아우터 조인에서 양측 모두에 이렇게 뭔가 좀 열린 형태를 표기를 하고 널 값을 나머지 없는 값은 다 널로 표기하는 저는 풀 아우터 조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봤던 내추럴 조인이나 그냥 뭐 조인 같은 경우는 웨어절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사용도 가능해요. 근데 아우터 조인은 그런 거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우터 조인은 정말로 내가 살리고 싶은 무조건 할 경우에는 조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SQL 문에 넣어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 아우터 조인 한번 살펴봤고
자, 그래서 조인은 보면은 우리가 오퍼레이션은 합쳐서 하나를 합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from에다가 적어가지고 뭐를 가지고 내가 어떤 연산을 할지를 from에다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은 어떤 기준으로 맞출지. 네, 그래서 보통은 같은 웨르키, foreign 키가 같은 걸로 본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웨르키, 네, 보통은 네, 웨르키, 보통 웨르키를 네, 기준으로 맞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꼭 웨르키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조인은 뭐 이너 조인, 뭐 레프터 조인, 아우터 조인, 뭐 내추럴 조인 등등 다양하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문제 같은 거 풀 때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조인 막 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해놓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그냥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추출하는 게 웬만하면은 가장 편할 거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조인을 하면은 SQL 부분 여러분들이 쓸 때 가장 그래도 웬만하면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인 릴레이션에서 예시 아까 뭐 중복되긴 하는데 그래서 내추럴 아우터 조인 하면은 네, 이렇게 오른쪽에 대해서 네, 가능한 네,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풀 아우터 조인은 전부 다 널로 표기한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 이너 조인 같은 건데 이너 조인은 그냥 네, 아우터 조인은 반대로는 일반 조인이라고 가서 그래서 온 써가지고 내가 뭐랑 이렇게 합쳐줄지 이렇게 적어줄 수가 네,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게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bove and natural join? 이라고 하면은 네, 차이점은 중복이 natural join은 네, natural join은 중복이 없는 거죠. 네, course id라고 하는 course id. 그래서 위에 거는 그냥 일반 조인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네, 여기 course id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추럴 조인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오늘 써가지고 뭐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아우터 조인 할 수도 있고 뭐 유징을 쓸 수도 있고 네, 다양한 형태로 조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인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래서 기억되는 것은 아우터 조인이랑 그냥 일반 조인, 그다음에 내추럴 조인, 그다음에 조인을 뭐로 합칠지를 꼭 우리가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네, 조인 빠르게 그냥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난 학기 공부했으니까 그냥 복습만 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할 부분은 뷰인데요. 자, 그래서 뷰는 제가 항상 예시를 들 때 그냥 즐겨찾기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시를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즐겨찾기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컴퓨터 AI 학과라 치면은 교직원 선생님 중에서 컴퓨터 AI 학과 직원분이 있겠죠. 컴퓨터 AI 학과 직원은 그러면은 전체 학생들 중에서 아마 우리 학과 학생들 정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거면은 매번 그 사람이 SQL을 열 때마다 뭐 셀렉트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컴퓨터 AI 스튜던트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그러면은 그것을 미리 만들어 놓자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권한 같은 거를 줄 때 잘못 줘버리면은 뭐 좀 뭐 예민한 정보, 예를 들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정보들은 뺀 형태, 내가 가공한 형태로 누구에게 데이터를 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접근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뷰라고 하는 우리가 약간 임시 즐겨찾기와 같은 형태로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즐겨찾기로 만든 아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AI 학과, 컴퓨터 AI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임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서버 바뀌는 거 아니고 그냥 바뀌는 거다. 그냥 우리가 쓸 수 있게만 쓰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함수를 쓰는 이유가 코드 계속 이만큼 계속 쓰기 그렇잖아요. 복잡하니까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한 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뷰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쿼리만 이만큼 써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냥 그거를 그럼 하나로 새롭게 정의해가지고 뭔가 쓰는 약간 함수로 뭔가 묶어서 쓰는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과에 대한 이 교수 정보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 모든 정보를 다 갖고는 싶은데 셀러리 약간 예민한 연봉에 대한 정보만 제외한 연봉에 대한 정보만 제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셀렉션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따로 뷰로 만든 다음에 뭔가 뿌리거나 내가 얘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뷰는 뭐 일반 정보를 좀 하이드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약간 버추얼한 가상의 릴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릴레이션과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 한번 뒤에 보면은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뷰를 정의해야겠죠. 나만의 즐겨찾기, 나만의 함수 이런 느낌, 나만의 뷰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create view as 뭐 v, 그래서 여러분만의 v 그냥 뷰 이름, 뷰 이름을 만들고 쿼리 익스프레션.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떤 릴레이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결과물을 어떤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view as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가 한번 정의가 된다면 그 뷰는 계속 가상에 존재해서 계속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래서 새롭게 릴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만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동일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까처럼 우리가 학과의 정보인데 셀러리 이 예민한 정보 이 애트리뷰트 이 애트리뷰트 하나를 제외를 하고 싶다면은 이 제외한 것의 이름을 faculty라고 지으면 앞으로 저는 그냥 faculty에 접근해서 뭐 다양한 것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이올로지에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SQL 문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faculty 자체가 어떤 릴레이션처럼 실제 있는 릴레이션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작동처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순하게 뭐 이렇게 변수를 빼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그룹 바이 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튼 거죠. 아예 그냥 구조를 새롭게 짠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정보가 있다가 이거는 학과 이름, 디파트먼트 네임별로 뭔가를 정리를 한 건데 디파트먼트 네임별로 만들었다면은 그냥 그 자체도 내가 뷰로 만들어서 그냥 내가 여러분 편한 대로 쓰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뷰 정의랑 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view defined using other view인데, 그래서 뷰는 한번 만든 순간부터 그냥 존재하는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또 뷰를 써서 또 뷰를 만들고 뷰로 또 뭐를 하고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V1을 통해서 V2를 통해서 V1을 만들었다. 그럼 얘네들끼리 뭐 depend하다, 서로 좀 이렇게 의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뷰끼리 뷰로 뷰를 만들고 또 걔로 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2017년 가을에 있는 어떤 과목들을 Physics for 2017이라고 제가 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뷰를 생성을 했죠. 근데 이 뷰를 만들었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왓슨이라고 하는 빌딩에서만 열리는 뷰를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뷰를 만드는 그냥 간단한 예시. 그래서 뷰로 만든 새로운 또 뷰가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뷰를 만들고 또 만들고 등등 다양하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뷰 익스텐션인데요. 자,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닌데, 자, 뷰를 만들고 또 뷰를 만들고라고 했을 때, 근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얘는 뭔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 짜여진 코드를 보면은 함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함수 형태는 함수 정의를 가서 변수를 어떻게 쓰는지를 다 이렇게 풀어 헤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그 형태처럼 우리가 뷰도 이렇게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뷰를 다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이렇게 짧은 것을 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으로 됐다.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뷰를 풀어 헤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풀어 헤치는 예시 하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 헤치려면은 별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뷰가 이렇게 있을 때 저 풀어 헤쳐가지고 얘에 대해서 나왔다면은 하나 헤치고 풀어 헤치고 점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쭉 펼쳐서 길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다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뭐가 있냐면 Naturalized View인데요. 자, 이거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실체화된 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용어를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뭐냐면은 자, 이제 뷰를 쓰는데 정말 우리가 맨날 쓰고 너무 쓰고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뷰는 근본적으로는 따로 저장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따로 피지컬리 저장을 할 수도 있다. 진짜 너가 말하면 하게 해주고 걔는 Materialized View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단점은 근데 퀄이 바뀌면은 얘도 아웃데이트가 돼서 다시 업데이트 돼야 되고 업데이트 되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원하면 가능하다. 얘는 Materialized View다 라고만 존재 정도만, 용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뷰 중에서도 실제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녀석도 있다 라고만 이 부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볼게요. 그래서 뷰 내용 다 엄청 쉬운데, 자, 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커리문, DML들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지우거나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왜냐하면은 뷰로 가공한 다음에 가공해서 넣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기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뭐냐? 넣었을 때 문제가 없으면 해주고요. 문제 있으면 안 해준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패컬티 기억나시죠? 자, 교수들 딱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예민한 정보인 연봉 정보만 딱 빼고 패컬티라고 하는 이 뷰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럼 이 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30705 그린뮤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고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데이터를 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패컬티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원래 있던 원본 인스트럭터의
넣어야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그럼 도대체 샐러리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쵸? 자, 이랬을 때 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SQL 문법에서는. 첫 번째, 없으니까 못하게 하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샐러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 키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널 값으로 허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SQL마다 다르고 세팅마다 다르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또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가끔 이렇게 한 번에 유니크하게 업데이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인스트럭터, 자, 교수에 대한 정보랑 학과에 대한 정보에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수의 학과랑 같은 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instruct info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의 특징은 일단 조인이 된 형태의 뷰라고 볼 수가 있죠. 두 개를 조인해서 나만의 즐겨찾기를 만들었어요. 얘는 학과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 정보도 있고, 이 빌딩 정보도 있고, 사무실 정보도 있고 등등 이렇게 있다 할게요. 자, 이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9987 화이트 테일러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추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딱 생각만 해도 약간 복잡할 것 같죠. 얘를 바뀌는 순간 인스트럭터랑 디파트먼트 둘 다 넣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두 개는 조인이 뭐로 됐냐면은 학과 정보를 통해서 지금 조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학과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합쳤는지, 이 테일러라고 하는 거에 디파트먼트가 많으면 이 디파트먼트는 뭐로 넣을지부터가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이 정보가 굉장히 소실되고, 그러면 학과 정보 없으면 어떻게 디파트먼트에 업데이트가 될지 그냥 모든 게 다 약간 꼬여버리는 그러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약간 재밌는 예시인데, 자, 우리가 교수들 중에서 역사학과에 있는 사람만 따로 빼서 히스토리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학과 교수, 역사학과 학과 선생님이 아마 뭐 써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존재를 하는데, 자, 그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 뷰에다가 어떤 사람이 생물학과 교수를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애초에 이 뷰에 들어갈 수 없는 녀석을 조건에 대해서 넣으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이러면 안 될 겁니다. 물론 SQL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문제를 있어요. 예를 들어 중복이 제거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뷰를 만들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있을 때 학번도 있고 이렇게 이름도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이름만 가지고 새롭게 뷰를 만들었다 칠게요. 그런 테이블을. 그 다음에 중복을 제거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중복이 제거된 형태의 뭔가 깔끔한 형태의 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면은 약간 애매한 거죠. 왜냐면 중복 제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우진이 이 이름이 중복이 있어서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얘를 제거해라 치면은 그럼 둘 다 없애야 되는 건지 하나만 없앨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 중복 제거되거나 이럴 때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하나 이제 세운 거죠. 원칙을 세워서, 물론 이 원칙도 좀 애매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통해서 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간단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 만들고, 정말로 간단해서 문제가 진짜 안 생길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쩔 때 안 되냐? 자, 기본적으로 이 from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가져와야 돼요. 아까처럼 두 개 가져와서 조인하고 뭐 하고 하면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뷰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select에 대해서 당연히 attribute name만 있어야지 뭐 aggregation 펑션, 뭐 distinct는 안 된다는 거죠. distinct는 중복 없애는 거잖아요. 중복이 없으면 안 되죠, 일단. 그다음에 aggregate 펑션, 뭐예요? 집계함수죠. 자, 예를 들어서 뷰를 만들어서 뭐 학과의 뭐 평균 점수 뭐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학과의 평균 점수를 누가 바꾸자고 해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평균이 바뀌면은 평균을 5 올리면은 모든 학생을 5로 올릴 건지 뭐 등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계함수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뭔가를 한 그러한 경우에만 우리가 업데이트를 허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트 집계함수 이런 거 쓰면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디스팅트가 이거 중복 제거잖아요. 중복을 제거를 하면 또 안 되고 등등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셀러리의 예시인데요. 이 세 번째 이거는 아까 앞서 봤던 셀러리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셀렉트에 없는 녀석도 있잖아요. 셀렉트에 없는 녀석들을 가지고 하더라도 걔가 널로 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바꾸자고 했을 때 셀러리 정보는 그냥 없는 채로 넣었는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변수라 널 값을 허용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예시 한 가지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연히 그룹화를 하거나 해빙을 써서 조건을 넣거나 이런 형태 그룹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정보가 뭐 학과별로 다 요약을 해놨더니 그 학과 정보에 대한 것을 바꾸자고 하면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뷰 업데이트는 이런 경우에 좀 제한이 된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정말로 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바뀐 경우에만 우리가 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는 즐겨찾기고 즐겨찾기 뷰 만들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아마 조교 수업으로 할 겁니다. 조교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 뭐 컴퓨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끔 질문 오는데 추석은 당연히 쉽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간 날은 다 쉬니까 그 추석 연휴 때 아마 이게 지금 4장인데 5장 영상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은 그것도 아마 시험 범위는 들어갈 거니까 또 영상으로 추석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